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춘난, 그리고 분재, 수석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춘난은 유향종과 무향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향종은 향기가 있고요. 무향종은 향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춘난을 기르다 보면 이렇게 노대가 생기는데요. 이렇게요. 이 노대란 거는 세월이 흐르면 노란색으로 변해서 다른 척으로 영양분을 주고 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늘 같은 그 머리가 이렇게 남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발부라고 그럽니다. 발부를 이렇게 튀기를 하면 이렇게 한 촉이 더 나와요. 이 발부에는 보면 꽃눈이 있고요, 또 잎눈이 있고 여러가지 애가가 몇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튀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일하면 또 새로운 새 촉을 이렇게 한 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양하게 되면 몇 년 후에 또 똑같은 꽃을 볼 수 있고요. 봄에 발부 튀기를 하고요. 발부 튀기 할 때는 습도 조절, 온도 조절, 햇빛 관리, 이 세 가지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난을 키우게 되면 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물을 담가서 주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위에서 물을 밑으로 흘러내리게끔 흠뻑 주고요. 며칠에 한번 자기 베란다나 이런데 통풍 잘 되는 곳에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주게 되는데요. 환경 따라서 물 주는 시기가 보통 틀려요. 책에는 보면 3, 4일에 한 번 주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 3, 4일이라는 거는 통풍이 안 되면 3, 4일 돼도 이렇게 화분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 화분은 마르는 속도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일이든 5일이든 간에 이렇게 딱 들어보면 화분이 얼마큼 말랐는지 느낌이 딱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고온 다습 시기에는 이 깍지벌레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농약방에 가면 스프로사이드라 여러가지 그 병충해를 방지하는 그 약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희석해서 하면 방제가 잘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춘난 생활을 오래도록 했어요. 약 35년이 넘었죠. 그리고 분재도 같이 했는데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는 그 난 서식지가 아주 많습니다. 보통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데를 보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밭대기라고 그럽니다. 밭대기. 밭대기도 많이 아는데요. 그냥 두고 이렇게 기농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거의 한 10년 됐죠. 10년 전에 한파 때문에 500분이 넘는 그 좋은 날을 단접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거의 85% 동해로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후유증이 많이 남는데요. 여기도 춘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기는 너무 추운 고장이라서 춘난 자생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 가도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도 난을 한 촉을 못 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급창, 합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충북, 영동에 가면 춘난 자생지가 되고요. 무주 쪽에도 춘난 자생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마을에서는 너무 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난 생활보다 지금은 수석 취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또 시간 날 때마다 탐색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재도 이 녀석이 씨앗이 날라와서 이렇게 작은 묘목을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일자로 쭉 컸는데 제가 이렇게
철사거리를 해서 이렇게요.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분재는 철사거리 조금만 배우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일자로 된 이렇게 가지를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감아서 약간 S자 식으로 이렇게 털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털어 주시면 되고요. 언젠가 다시 한번 철사거리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소나무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향나무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더덕 덩굴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향나무도 있고요. 초목나무는 지금 변이종이 되어 있습니다. 변이종. 잎을 보시면 변이가 되어 있죠. 아주 희귀종입니다. 희귀종. 이렇게요. 어릴 때부터 제가 꽂이를 해서 이렇게 곡을 잡고 이렇게 키웠고요. 이 녀석 올해 적심을 하고 또 이렇게 철사거리를 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곡을 잡았어요. 이렇게. 이 녀석은 세월이 많이 됐습니다. 세월이 소나무. 그리고 지금 부산에도 다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열정은 있는데 지금 우리 시골에는 분재 소재감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노간주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일자로 큰데 제가 이렇게 곡을 넣어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서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이 노간주나무는 이렇게 씨앗이 달리는데요. 씨앗을 따주는 게 좋습니다. 씨앗 쪽으로 영양분이 많이 가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이 소나무는 반드시 적심을 하고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출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는 홍화라고 합니다. 홍화. 아나피기에다가 합배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합배란 거는 요렇게 가지런하게 요렇게요. 합배가 요렇게 잘 된 걸 보고 합배고요. 봉심어가 이렇게 벌어진 거는 간상 기준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요렇게 사람도 보면 예의 바른 사람들은 요렇게 항상 요렇게 하잖아요. 요렇게요. 이거 보고 합배라고 합니다. 이 홍화인데요. 홍화는 올라올 때 서성으로 올라왔다가 서성으로 올라왔다가 기부 쪽으로 맑은 그런 형태를 띠고요.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진녹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화양도 아주 좋고요. 이 홍화는 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삼각피기나 아나피기 여러가지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나피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봄이 되면 춘단 전시회도 아주 많이 하고요. 고등학교 식물고등학교에서도 하고 MBC 각자 이렇게 10일에서 12일 15일 이전에 울산에서도 하고요. 전시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보면 참 좋은 난도 많죠. 저도 단접부터 시작해서 여배품, 화약품 참 많이도 가지고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번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동해입니다. 동해이고 또 질병으로부터 뿌리가 썩은 병 여러가지 이제 병 원인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잎이 이렇게 타들어가요. 잎이 이렇게 타면 분명히 뿌리에도 아마 뿌리가 썩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끝이 깨끗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이거는 뿌리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세월이 지나서 노대가 생겨서 이렇게 이 끝이 약간 탄 거예요. 이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난을 심을 때는 보면 대중소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통풍이 약간 불량하다 이러면 대립을 많이 쓰고요, 대립 중립을 많이 쓰고, 통풍이 잘 된다 이러면 대립을 적게 쓰고 중립을 많이 사용해서 위에 소립을 약간 이렇게 깔아 주시면 하면 돼요. 그리고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통풍.
세 번째 햇빛 관리. 예, 그렇습니다. 이 난이란 햇빛 관리를 잘못하면요, 얼룩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것이 이렇게 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영양제를 줄 때도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면 그 아름다운 난이 며칠 안에 고사할 수가 있어요. 연부병이 잘 걸려지요. 연부병. 고온다습하고 비료 관리 잘못하면 연부병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상이 있다 이러면 분을 탁 뒤집어서 쏟아서 다이센 45나 여러가지 약품에 소독을 하시고요. 약 1시간 정도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말립니다. 말려서 다시 심고 시원한 그늘에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이렇게 하면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난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심을 때 이 뿌리 사이에 핀셋으로 이렇게 빈 공간이 없도록 채워 주시면 이 활착이 빨리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고온다습하고 이러면 깍지벌레가 생겨요. 깍지벌레가 생기면 그 녀석들이 이렇게 액을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약간 점처럼 생겨서 이렇게 관상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그 까만 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항상 여름에는 잘 관찰을 하셔서 그 농약이나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방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대립을 요만큼 사용하고요. 요만큼 사용하고 중립을 이만큼 사용하잖아요. 중립을요. 그리고 소립을 이만큼 까는데 꼭 책대로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만의 그 독특한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남들이 따라 한다고 해서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난 죽이는 그 경우가 되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한 1년 동안 난 생활을 하면서 심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요, 자기만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 플라스틱 그 화분이 불량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진 낙소분, 이 낙소분을 거의 사용했죠. 요즘에는 그 플라스틱 화분들이 아주 그 다양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 배양한 데는 플라스틱만큼 요즘 잘 나오는 어떤 그런 화분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른 그 와송도 심어 놓고 참말로 이 화분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 마대자루에 6푸대 정도 이렇게 깨서 버리기도 했고요. 또 플라스틱 화분도 버리기도 참 많이 버렸죠. 화분이 500분이 넘으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처치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진 낙소분도 있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이런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진 낙소분이 좋다고 그러길래 심었더니 배양하는데 지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 통풍이 잘 돼야 돼요. 통풍과 잘 되고요. 햇빛 관리만 잘 되면 병충해 없이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유향종과 무향종. 제주 한란 쪽에는 유향종입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있죠. 그 한국 출라에도 소심에는 미세한 그 향기가 있는데요, 사람 코 가지고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바람 안 불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따뜻하고 이러면 미세한 그 향기가 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 코로 맡기는 사실 힘들어요. 벌이나 나비 이런 녀석들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이사 오면서 제가 이렇게 큰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모아 심기를 이렇게 해도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황복륜, 뭐 감중투, 또 복색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심어놔도요, 밖에 내버려 둬도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아무런 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있지만 여기서 또 촉수가 벌고 이러면 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고요. 또 멀리 또 산채를 가면 또 한 분씩 또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수석을 이렇게 관심을 둔 것도 부산에서 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정원으로 이렇게 많이 꾸며놨습니다. 이렇게요. 저 앞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폭이 예쁘게 이렇게 수석으로 장식을 해놨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호랑이 가죽입니다. 호랑이 가죽.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취미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어제 채석한 그 수석인데요. 이렇게 수반석으로 물고임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는 꽃도 보이고 이 녀석도 어제 왔고요. 방에는 아주 괜찮은 수석들이 여러 점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출난 발버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